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성우입니다. 오늘은 현대 테크노링에 지금 와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아이오닉 5N의 시승 행사가 있어서 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서울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에 현대차 그리고 한국타이어가 테크노링이라는 테스트 서킷을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한쪽에 있는 건물 안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아이오닉 5N이라든지 아이오닉의 롤링 랩이라고 불리는 차량들, 이런 차량들이 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오닉 5N도 있긴 하지만 이 차량들도 잠깐 한번 보죠. RN22E라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들은 그러니까 전동화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한 컨셉카, 테스트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202가 있었고 가장 최근에 RN22E가 이제 공개가 돼서 소개가 됐었죠. 이런 차량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속에서의 그 전동화 기술들, 그 다음에 트랙에서의 주행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테스트한 후에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쪽에 전시가 되어 있는 아이오닉 5N 같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조금 독특하게 외장에 좀 컬러가 되어 있죠. 이 차량은 얼마 전에 이제 구두드에서 드리프트에 특화된 차량으로 소개된 아이오닉 5N 차량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고도 굉장히 낮게 되어 있고 타이어도 이 드리프트용 타이어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드리프트용 타이어는 보면은 안쪽이 정말 매끈매끈하게 되어 있어요. 그 타이어 특유의 이런 주름들이 가장 최소화돼서 드리프트에 좀 최적화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차량을 통해서 아이오닉 5N을 좀 여러 사람들에게 좀 소개한 차량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아이오닉 5N을 만나볼 텐데요. 현대차는 이 아이오닉 5N을 통해서 전기차를 정말 즐겁게 탈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차량 안에 많이 녹여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아이오닉 5N을 최근에 프리뷰 행사도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고 테크데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 많이 듣기도 했었는데, 처음 들을 때는 전기차로 가지고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기능들이 녹아져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전기차는 사실 효율성을 중시한, 그리고 환경을 위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전기차가 초기에 소개될 당시에 이 제로백, 워낙 이제 빠른 강력한 토크와 빠른 가속력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차다라는 인식이 좀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성능도 많이 보기도 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전기차는 좀 효율적으로 에너지의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탈 수 있는 차량이 바로 전기차여야 되지 않나라는 좀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전기차를 가지고서도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차량을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이 아이오닉 5N을 이제 개발하게 됐습니다. 현대차 분들의 연구진들의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일단 전면부 라이트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빗살이 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제 안쪽에 있는 그 파워트레인 부분의 냉각 성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외관의 형태는 아이오닉 5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아래쪽 범퍼의 색상 구성이라든지 범퍼 아래쪽에 에어 인테이크를 통해서 조금 더 바람을 빨아들일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하고 있고요. 또 휠은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측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공기의 흐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파츠들도 있고요. 아래쪽에 N 로고도 도드라지는 부분 볼 수가 있죠. 차량의 후면으로 가도 기존의 아이오닉 5와 이제 아래쪽 리어 범퍼의 디퓨저 형상이 굉장히 좀 거대한 크기의 이런 디퓨저 형상, 이런 것들을 빼면은 아이오닉 5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이오닉 5라는 일반적인 전기차의 외관을 좀 추구하고 있지만, 사실 이 내용물을 보면은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트랙에서 주행하는 전기차다 보니까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라든지 온도 관리,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치밀하게 계산되고 많은 기술력, 새로운 기술력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런 차만이 이제 트랙에서 주행을 할 수가 있는 차량인데요. 느르부르크링을 테스트를 통해서 느르부르크링에서 이제 많은 테스트를 거친 차량인데, 보통 일반적인 전기차 타이칸이라든지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같은 경우에도 한 바퀴만 돌면 차가 거의 주행이 어려울 정도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오닉 5N은 두 바퀴면 거의 한 40km 정도거든요. 가장 빠른 속도 260km에서 평균 속도 한 150, 160km의 속도로 주행을 해도 차가 두 바퀴를 돌 수 있는 역량이 가진 전기차라는 점, 이런 점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뛰어난 전기차, 고성능 전기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따도 시승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이 브레이크 리젠이라는 기능이 더해져 있는데요. 이 브레이크 리젠이라는 기능은 일반적인 회생제동보다 더 강력한 브레이킹 성능을 가지고 있는, 회생제동 기능을 가지고 있는 브레이크라는 의미입니다. 트랙에서 주행할 때는 이 강력한 회생제동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트랙을 주행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브레이크 성능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이오닉 5N에 들인 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따 시승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따도 실내를 더 보기도 하겠지만 뭐 실내 공간 자체는 기존의 아이오닉 5와 뭐 동일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차는 사실 지금 시동을 켤 수가 없어서 안에 좀 내용을 완전히 좀 정확하게 보여드리긴 어렵긴 한데, 지금 N모드가 따로 있죠. 이 N모드가 아이오닉 5N의 좀 핵심 기능입니다. N 토크 트리비션이라든지 N 페달, N 레이스 같은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서킷에 특화된 기능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N 배터리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드래그 모드와 트랙 모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드래그 모드는 한순간에 강한 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터리 온도를 충분히 높이는 모드이고요. 트랙 모드에서는 트랙을 충분히 주행할 수 있도록 주행 배터리 온도라든지 배터리 용량을 균형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배터리 온도 표시가 따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전기차는 정말 이 배터리 온도를 제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터리 온도가 높으면 자동으로 이제 출력 제한이 들어가거든요. 그 이상으로 과열하게 되면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안전성의 위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온도를 정말 잘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오닉 5N은 주행에 최적화된 온도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항상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토크 트리비션이라는 기능들도 있고요. 서킷 모드로 가보면 각각의 국내 이제 서킷들이 나오고 있죠. AMG 스피드, 뭐 영암 국제 경기장, 인제, 태백까지 다양한 서킷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차량을 가지고 이 서킷에 가게 되면은 바로 GPS로 인식을 해서 서킷 주행에 관련된 정보들을 자동으로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봐도 뭐 브레이크의 온도라든지 배터리 온도들이 여러 가지로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주행하면서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실내 공간은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티어링 휠에 아직 돌아가 있긴 한데, NGB 버튼이라든지 드라이브 모드 선택할 수 있는 버튼, NGB는 순간적으로 출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의 전기차들이라면 이 아래쪽에 넓은 공간, 수납 공간을 마련했을 텐데, 이 아이오닉 5N은 이 부분에 이제 다리를, 허벅지를, 종아리를 이제 지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독특하게 이러한 형태로 좀 나와 있는 형태로, 그리고 이쪽에는 가죽이 덧대어져 있어서 다리를 기대기에, 힘을 지지하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풋레스트도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행에 최적화된 이런 시트 포지션을 아주 잘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일반적인 전기차와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주행 코스로 슬랄롬 코스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콘들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하는 모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첫 랩을 지금 돌아봤는데요. 차량의 움직임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사실 저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깔끔하게 차량의 그 거동이 유지가 되면서 코너링을 돌아 나갈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초반 출력이 강한 이 전기차, 그 다음에 최고 출력이 650마력에 달하는 차량입니다. 이런 고성능의 차량이 이렇게 가볍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특히나 휠베이스가 3m인 아이오닉 5입니다. 거의 뭐 펠리세이드보다도 휠베이스가 긴 차량인데, 이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 저 콘을 지나갈 때 더 길이가 짧은 해치백을 모는 듯한 이러한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일단 굉장히 좀 인상적이라는 부분을 첫 번째 코스에서도 벌써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브레이킹 성능이 뭐 물론 회생제동이 더해지면서 더 강한 브레이킹이 있긴 하지만 차량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브레이크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커지거든요. 하지만 운전자가 제가 지금 원하는 순간에 감속을 하려고 했을 때 딱 그거에 맞게 차량이 더 무겁다는 느낌이라든지, 내가 너무 브레이킹이 늦었다라는 느낌보다도 적당히 딱 멈춰주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멈춰주는 이런 브레이킹 능력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네요. 첫랩 한 번 돌았을 뿐인데 여러 가지가 느껴집니다.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차량이긴 하네요. 이제 다시 한번 또 슬라롬을 한번 돌아보죠. 출발. 일단 가속도 굉장히 좋고 지금처럼 슬라롬에서의 움직임이 너무 깔끔합니다. 와, 차량도 오브스티어보다도 차량이 너무
가볍게 움직이는데요, 차량이? 자, 이번에 커스텀 모드로 지금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주행 보조 시스템이 스포츠 모드로 다 바뀌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까지 서스펜션 세팅, 모터의 응답성 이런 것들까지 다 바뀌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한번 슬라롬을 주행을 해보죠. 네. 출발. 와, 미쳤다. 자, 지금 커스텀 모드로 M 모드를 활성화 시켜놓고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요. 지금 이 스포츠 모드가 모두 다 지금 뭐 LSD라든지 서스펜션 세팅 모두 다 전기 모터의 출력까지 스포츠 모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뒤가 살짝 흐르는 모습도 좀 느껴지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의도된 부분이기도 하고 충분히 좀 제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운전을 조금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차량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가볍게 이제 뒤가 흐르거나 뒤가 움직이거나 가속이 좀 순간적인 반응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이런 반응들을 통해서 더 재밌게 운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2.2톤의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가볍게 주행하는 모습을 체험할 수가 있었네요. 자, 이번엔 원선의 코스고요. 좀 전에는 이 원선의 8자 코스를 이제 돌아 나가는데 지금 앞뒤 동력 배분을 50대 50으로 한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뒤쪽에 후륜의 모든 동력을 몰아넣는 맥스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 기능이 바로 엔토크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기능인데요. 전자적으로 이제 앞뒤에 전기 모터가 있다 보니까 구동 방식을, 그러니까 구동력을 보내는 이 양을 앞뒤로 자유롭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또 전기차로서, 고성능 전기차로서의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50대 50으로 배분한 상태에서도 굉장히 리니어하게 그 코너 팔자를 아주 빠르게 그려 나갈 수가 있었고요. 운전할 때 차량이 좀 컨트롤이 어렵다라는 느낌은 크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후륜의 모든 동력을 좀 전달했으니까 아무래도 후륜이 더 이제 흐르는 모습, 그리고 카운터를 조금 더 쳐줘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주행을 해보죠. 와, 이 차량은 엄청나게 제어가 들어오네요. 차량의 자세가 정말 잘 유지가 되네요. 와, 돌아 나가면서 가속 페달을 컨트롤만 잘 주면은 이런 상황에서 사실 차량이 흘러서 뒤쪽이 흐르면서 이렇게 빙빙 도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제 완전히 차량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제어도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NGB 기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어 스티어링 휠 위쪽에 NGB라고 써 있습니다. 엔그린 부스트의 약자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10초간 40마력의 출력이 좀 더해지면서 순간적으로 빠르게 더 주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 이제 노멀 모드로 주행을 맞춰놨고요. 그냥 일반적인 가속을 하다가 중간에 NGB 버튼을 눌러서 어느 정도 이 출력 상승분이 얼마나 좀 체감이 되는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할게요. 출발. 그리고 첫 번째. 자, 이제 노멀 모드로 가속을 하다가 일반적인 가속이고요. NGB. 와우. 오. 순간적으로 정말 동력 상승이 느껴집니다.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시속 한 120 정도까지 속도를 높인 상태에서도 NG 버튼을 누르면 순간적으로 차량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듯한 이 뒤에서 확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확실하게 받네요. 자, 이번엔 N2 시프트 기능인데요. 그 스티어링 휠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 N 로고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수동 모드인데요. 사실 전기차가 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수동 모드라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아이오닉 5N에는 운전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연기관 차량처럼 이제 RPM 게이지가 뭉 하고 올라가는 이런 변속 반응을 구현을 해냈습니다. 가상의 변속 반응을 구현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전자가 조금 더 내연기관과 흡사한 감각을 느끼면서 운전의 재미를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야, 귀엽네요. 이게 절대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가속할 때 무왕 하는 이 변속 반응을 그대로 잘 구현해냈고요. 심지어 이제 그 변속될 때 뒤에서 차가 이렇게 탁탁 밀어주는 이런 변속 시의 충격 이런 것들도 잘 구현을 해냈네요. 사운드 역시도 훌륭하지만 내연기관처럼 이렇게 변속할 때 충격까지도 구현해낸 것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기차가 다소 그냥 가속 성능만 좋은 차량이 아니라 이제 운전의 재미를 추구한다는 아이오닉 5의 성격과도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 같고요. 자, 이제 서킷 주행을 해 볼 건데요. 일단 커스텀 모드, 지금 N 버튼을 눌러서 이 커스텀 모드로 들어와서 서킷 주행을 위한 모드로 좀 변경을 했고요. 지금 N 레이스 모드까지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N 레이스 모드에서는 배터리의 열 관리라든지 출력 관리를 레이스 주행, 오랜 시간 트랙을 달리는 이 레이스 주행에 맞춘 상태로 좀 설정을 바꾸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서킷 주행을 할 때 원활한 주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적인 설정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N 레이스 모드 가운데서도 N 스프린트 모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N 스프린트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건데요. 순간적으로 좀 최대 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설정으로 바뀌어주고 배터리 냉각 시점까지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오랜 장시간 주행하기 위해서는 N 레이스 모드 가운데 엔듀어런스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차량의 가격이 세제 후로 보면은 7,600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7,600이라는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을 가진 전기차를 산다는 건 사실 요즘에 힘들거든요. 650마력의 차를 이 가격에 사는 것 자체도 힘든 반면에 650마력의 전기차를 이 가격에 사는 것도 좀 전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세계시장 어디를 봐도 그럴 것 같고요. 물론 뭐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모델 같이 정말 엄청나게 빠른 전기차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트랙에서 즐거움을 추구한다, 운전의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이오닉 5N과 비슷한 성격의 전기차는 정말 찾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적으로 서킷 주행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좀 더 자신의 운전 스킬을 높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아이오닉 5N이 좋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꾸 제가 이 전기차임을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운드라든지 전반적인 서스펜션의 세팅이라든지 이런 서킷에서는 항상 내연기관 차량, 고성능의 내연기관 차량을 탔기 때문에 몸이 이게 진짜 전기차라는 생각을 가끔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고요.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과연 아이오닉 5N을 일상에서 즐기는 스포츠카라는 이름으로 구입해서 주행하기에는 조금 많은 기능들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서킷 주행을 즐기기 위한 뭐 세미 프로 드라이버라든지 아마추어 드라이버라면은 이 기능들을 정말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일반 분들이 이 기능을 모두 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잘 사용하는 경우는 정말 좀 드물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차는 무조건 구매할 때 고성능 전기차다 라고 좀 말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현대차가 선보이고 M 브랜드를 통해서 선보이고 있는 차량들은 아이오닉 5N을 기점으로 해서 큰 변화를 겪게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도 이 아이오닉 5N이 이 전기차 시장에 조금 좋은 바람,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말 즐겁고 정말 훌륭한 스포츠카, 고성능 내연기관 스포츠카를 보는 듯한 이러한 차량임은 이번 트랙 주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